이번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완전히 알고 지금 당장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라이브 커머스는 이렇게 한 거구나. 그리고 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좀 동기부여를 오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한 다음에 돈을 얼마를 벌어야겠다. 매출을 얼마를 벌어야겠다. 물론 이 목표를 일단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가고 당장 한번 또 바로 시작해보는 그런 또 실천력을 한번 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좀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또 TV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활동을 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 강의와 라이브 커머스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창호입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셨어요. 예, 그래도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사실 아침 9시부터 강의를 저도 맡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은 좀 했습니다. 9시부터 바쁘실 텐데 좀 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좀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에게 치는 박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치는 박수입니다. 자, 오늘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생각 같아서는 우리 대표님들 자기소개도 한번 다 제가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에 제가 또 하나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저도 거기 앉으면 너무 싫어해요. 뭐가 싫으냐면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또 강사로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또 유도하고 시켜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하나라도 좀 더 얻어가려면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숙제를 중간중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오늘 1교시 오전 수업 1부 수업과 2부 수업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2부 수업 더 다 참석을 하셔도 아마 될 거예요. 1부 수업만 신청을 하셔도 되도록이면 또 마음이 바뀌셔서 시간이 되셔서 2부 수업까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기면 되나요? 네. 자, 라이브 커머스 이게 여기 평소에는 이쪽에 이렇게 PPT가 뜨다가 이쪽에 뜨는구나. 헷갈렸네. 자, 라이브 커머스 여러분 의미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한 분이라도 모르시는 분 있다면 잠깐 고개를 끄덕인 분이 계시고 몇 분 안 끄덕이신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또 시청자들과 고객은 그 모바일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다. 그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예요. 근데 뜻은 보세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커머스가 뭡니까? 상업이에요. 돈 번다는 뜻입니다. 라이브는 무슨 뜻입니까? 라이브. 다 여기 영어 잘하고 알고 계십니다만 침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가 말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라이브는 날이란 뜻, 날 것. 그렇죠? 생방송은 원래 영어로 온에어죠. 온에어. 근데 우리나라는 라이브가 생방송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홈쇼핑도 사실은 거의 다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생방송이거든요. 그런데 홈쇼핑과는 다르게 조금은 생동감 있게 방송하자는 의미로 생동감 있게 뭔가 우리가 돈을 좀 벌자 이런 의미로 아마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름을 누군가가 붙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오늘 좀 죄송합니다. 좀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넘길 수 있는 거죠? 계속 넘겨주세요. 제가 못 넘기니까 자, 이거 넘겨주세요. 자, 잠깐만요. 10조 원이 예상됩니다. 2023년에 10조 원. 그래서 올해가 10조 원인데 한번 보자고요. 어디까지 가는지. 자, 네이버 쇼핑 라이브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지금 네이버에서도 제가 종로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마다가 네이버 주관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쇼클립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잠깐 이따 쇼클립 혹시 개념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쇼클립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더욱더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네이버에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조 원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지금 여러분 지나고 있고요. 하반기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예, 얼마나 라이브 커머스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대표님도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해보셨대요. 라이브 커머스 그거 잘 안 되던데. 현실적으로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어제도 또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대표님들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조건 잘 된다고 말씀은 그렇다고 안 드려요. 그렇지만 잘 되는 분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홈쇼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홈쇼핑에 보면 맨날 쇼호스들이 매진됐다고 하고 뭐 엄청 잘 나간다고 하고 누가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해서 우리는 TV 홈쇼핑 들어가면 돈을 다 잘 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TV 홈쇼핑 들어가서 돈 잘 버는 분은 몇 분 안 되세요? 진짜 돈 잘 버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얼마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뭐 공장 세운 분도 제가 보긴 봤어요. 빅히트 상품. 그 빅히트 상품 공장 세웠어요. 그분이 안산에 청소기 하나로 그 방송을 무려 3년 동안 와 정말 그 정도 해야 하면 돈 번다 그 생각 들더라고. 일주일에 방송을 뭐 3번 4번 하는데 제가 홈앤쇼핑에 있었는데 홈앤쇼핑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홈쇼핑 5개 홈쇼핑을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돈 벌더라고요. 공장을 세우시더라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 같아요. 홈쇼핑 당장 들어가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분명히 돈 버는 매체는 있어요. 저도 그걸 완전히 정답은 제시해 드릴 수 없어요. 거기서 돈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길을 안내는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어떤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 대표님이 나이가 50이 넘은 거예요. 물론 나이는 정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와 50 넘은 분이 50이 훨씬 넘으셨던 것 같아요. 거의 55살, 60 가까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라이브 커머스를 벌써 1년 반 정도 하셨는데 500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얘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자면 그분은 저희가 IMF 1998년에 IMF를 맞았습니다. IMF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IMF 때 뭐가 생겼어요? 그때쯤 바로 홈쇼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무도 안 사요. 소비가 너무 위축이 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너무나 이걸 사람들이 살 엄두가 안 나요. 그때 TV 홈쇼핑이 생겼는데 그래도 TV 홈쇼핑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더라. 물론 처음에 생겼을 때 TV 홈쇼핑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물론 그때는 쇼호스트는 아니었습니다만 홈쇼핑에서 전화를 했어요. 제발 좀 와달라고. 방송 좀 우리 홈쇼핑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일주일에 5번씩 시켜주고 왜냐면 방송할 게 없어요. 계속 틀어준 거예요. 그때 돈 버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나중에 홈쇼핑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을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입점 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30%, 40% 올리고 특약이라는 것도 만드는 거예요. 야, 니네 들어오려면 이제 죄송합니다. 니네라고 해서 돈 내고 들어와. 3천만 원 내고 들어와. 그러다 5천만 원 내고 들어와. 이제 1억 내고 들어와. 존시가는 뭐 1억 8천 내고 들어와. 예전에 우리 대표님이 있었어요. 저랑 이렇게 인사를 제가 그 상품도 많이 하고 비대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제가 방송 많이 해가지고 매출도 좋고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서로 인사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땠습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표정이 오늘 좀 안 좋습니다. 했더니 지나가면서 그냥 싹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늘 벤츠 하나 저기 잃고 왔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모두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다. 항상 돈 버는 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여러분들 여기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처음부터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500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3개월 동안 하나도 안 나왔대요. 3개월 동안. 근데 왜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안 나오는데? 답이 없으니까 했대요. 답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때 한참 저희가 또 코로나였고 해서 답이 없었다는 거죠. 잘 안 나가서. 근데 3개월 동안 하니까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한 1,000만 원 이상까지 팔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좀 자기가 그래서 광고를 좀 넣는데요. 그래서 광고를 100만 원 넣으면 한 1,000만 원 이상은 또 온대요. 근데 요즘에 좀 그분이 등산용품하고 캠핑용품 파는 분이라 요즘에는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장사가 좀 잘 안 됩니다만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뭐 100만 원, 200만 원?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매출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시간에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잘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서 일단은 재고를 또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조금이라도 50만 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방송을 하신다면 대신에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 번 딱 하고 안 나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딱 한 일주일에 뭐 주말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일과 후에 하신다든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왜 꾸준하게 해야 됩니까? 질도 중요한데 양이 중요합니다. 왜 양이 중요합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요. 알고리즘.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 또 틱톡 얘들도 자기들이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해주셔야 이분들이 이 네이버나 얘네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하는 사람들 걸 많이 상위 노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위 노출이거든요. 상위 노출은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보면 또 상위 노출이 되겠죠. 여러분들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 또 상위 노출이 될 거예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물론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우리 대표님들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그래야지 상위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상위 노출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사람도 당연히 많아지고요. 많아지다 보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많이 판매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우리 대표님, 그 미리네스 우리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판매된다, 판매액을 보시고 또 뭘 보세요? 라이브 커머스 끝나고 조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조회수, 뷰수 말고 조회수. 그렇죠. 여기 보시면 라이브 커머스 해보신 분들은 여기 새싹 등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뷰수가 나와요. 뷰수 1200, 뭐 300, 500 이렇게 눈 그려져 있는 게 나와요. 예, 이따 실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보실 수 있어요. 2부까지 남아 있는 분들은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접속한 숫자 뷰수라고 하는데 접속한 거.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중에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클릭하고 나가는 사람들. 20초 이상 머물러야지 내 제품을 살 가능성이 있다. 근데 1초를 머무르고 0.5초를 머물러도 접속만 하면 여기 뷰수로 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도 물론 보실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게 바로 조회수예요. 조회수. 판매액도 나와요. 당연히. 판매액을만 보시면 안 돼요. 안 들립니까 잘? 여기 송출이 되니까 방송으로. 판매액을 여러분들이 판매액만 보시면 안 되고 조회수를 보셔야 돼요. 조회수는 뭘 의미합니까? 내 상품이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서 한 번씩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히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대표님들의 상품이 다 좋겠습니다만 그 조회수를 보면은 내 상품에 얼마나 관심이 많구나. 내 상품을 조금 더 방송을 몇 번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회수가 많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회수라는 건 뭐냐면 내 스토어를 한번 클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내지 않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들어와서 바로 내 스토어를 한 번씩은 클릭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조회수를 많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스마트 스토어를 계속해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면 아니면 댓글이 안 달지라도
계속해서 내 스마트 스토어에 알림 설정, 이거 중요합니다. 알림 설정 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말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알림, 사지는 않더라도 알림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하면 쿠폰을 걸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잠재적 고객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구입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알림 설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방송할 때 알림을 받고 내 스토어에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을 있는 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몇 개월 동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라이브 커머스 이제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뭐예요? 입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잖아요. 물론 쿠팡은 좀 많지만 홈쇼핑이 30% 40% 이상 됩니다만 네이버가 5% 정도 되고요. 그립이 한 20%, 17%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립이 좀 비싸죠? 그래도 아무래도 홈쇼핑과 비교해서는 물론 팔리는 총 매출액은 뭐 상대가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적은 수수료 부담 없이 한번 물론 우리 대표님들의 시간과 비용이 그래도 좀 들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라는 겁니다. 자, 그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이버, 쿠팡 이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실 테고요. 자, 계속 한번 넘겨보면 오늘 자 여러분 요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새싹 등급 이상 되시는 분들부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실 수가 있죠. 그 새싹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100건 이상, 200만 원 이상. 그렇죠. 요거를 3개월 동안 되면은 그때부터 새싹 등급을 부터 방송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등급이 다 높은 걸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등급이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씨앗 등급에서 새싹 등급으로 등급을 높이는 방법은 이거는 쉽죠. 여러분들이 당장 방송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몇 개 팔면 되죠? 200만 원 만들려면 1,000원짜리 몇 개 팔면 됩니까? 200건인가? 2,000건은 아니고 200건 맞죠? 대표님 200건 맞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200건 맞나? 2,000건 만 원짜리로 합시다. 만 원짜리. 만 원짜리. 강사를 되게 높이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사가 우기니까 그냥 맞대.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무조건 뭐 권한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보통 아는 지인들과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200건을 만들어서 새싹 등급부터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등급을 높이는 분들을 저는 주위에서 여러 번 봤어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뭐 군뱅이 분말이라든지 그거 파시는 성주에서 그 상주인가 참외 유명한 데 있죠. 성주 참외 거기에서 이제 군뱅이 파시는 분 대표적인 분이 그리고 김포에 사시는 어떤 대표님은 화장품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저한테 라이브 커머스 강의를 듣고 근데 저한테 들어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듣더니 바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새싹 등급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안 나갔어요. 그분도 제가 가서 방송도 같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나갔어요. 근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안부를 물어보죠. 많이 팔 때 100만 원씩 팔린대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이분이 혼자 하시다가 지금은 쇼호스트들 좀 이렇게 돈 주고 막 하고 그래요. 같이. 방송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다 못하니까 쇼호스트들을 좀 이렇게 알뜰하게 좀 이렇게 고용을 하셔가지고 섭외를 하셔가지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번 하면은 최소 요즘에는 100만 원 나온대요. 그분도 지금 방송 시작한 게 거의 2년 차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여러분 지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세요. 지인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지인 홍보가 중요하냐면 지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인간관계도 한 번씩 정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사주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뭘 부탁합니까? 리뷰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를 실제로 했던 대표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래서 많이 샀어요. 제 강의를 듣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샀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꼭 리뷰를 달아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 리뷰가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이거 넘겨주세요.
자, 이거 넘겨주세요. 제가 넘기지를 못하는구나. 자, 이거 넘겨보시고. 자, 여러분 잠깐만요. 위에 이거. 자, 수수료 조금 옛날 거에 더 올랐어요. 17%. 쿠팡은 더 비싸졌죠. 예, 그 쿠팡은 너무 결제가 느리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매출은 네이버보다 좀 이게 왜냐면 진입 장벽이 어려워요. 쿠팡이 수수료 높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잘 안 할 거잖아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매출은 이게 더 높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요. 매출은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요즘에. 솔직히 네이버에 좀 미안합니다만 네이버는 진입 장벽이 어떻게 됐어요? 되게 낮아졌어요. 원래는 파워 등급부터 방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새싹 등급부터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시청률이 분산이 되잖아요. 10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 뭐 100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청률이 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은 대신에 굉장히 수수료가 높고 결제가 굉장히 늦죠.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립은 네이버는 우리 다 모바일에 네이버 안 깔려 있는 분 없죠? 예, 안 깔려 있는 분 없어요? 그립 혹시 깔려 있는 분 계십니까? 그립 역시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쉬는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안 하시든 하시든 간에 그래도 라이브 커머스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립을 한번 깔아주세요. 그립을 스마트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아이폰 뭡니까 안드로이드입니까? 거기 검색하셔가지고 그립을 한번 꼭 깔아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이버는 보세요. 다 깔려 있어. 그리고 우리가 방송하면 몇 명이라도 봐. 정말 천 방송하는 분들이라도 여기 뷰수가 몇백은 찍혀요. 아니면 정말 100, 뭐 하여튼 찍혀. 그럼 본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립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깔려 있죠. 그립은 그래서 첨예하면은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립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대신에 그립의 장점은 뭡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표님들 중에 라이브 커머스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 분들은 그립을 또 추천해 드리는 것이 그립은 깔아야 됩니다. 이거를 앱을 조금 죄송합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 다운을 받아야 해요. 다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나의 찐팬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립이다. 예. 그래서 그립을 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의 스타는 네이버보다 여러분들 그립 한번 들어보세요. 연예인들도 그립을 되게 많이 해요. 연예인들도 요즘에 다 장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찐팬이 그립에 더 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리고 보면은 그립에 그 라이브 커머스 스타가 더 많아요. 찐팬이 있어. 찐팬. 내 거를 우리 대표님들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 왜 알림 안 주세요 오늘은? 대표님 왜 오늘은 방송 안 하세요? 막 이런 쪽지 보내는 사람들이 그립에 더 많다. 처음에 하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하면 찐팬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그립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까도 중요했어요. 아까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물론 저보다 더 사업을 잘하고 연륜도 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저는 방송에서 오래 있었고 방송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셀링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도 제가 중소기업 유통센터 주관으로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지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하시고 쇼호스트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시든 간에 이거를 아셔야 소통이 잘 됩니다. 자, 셀링 포인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소구점입니다. 소구점. 상품을 호소할 수 구할 구. 우리가 호소한다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셀링 포인트.
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팔까? 자, 이거를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 자 넘겨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 중요한 숫자가 나왔어요. 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100% 맞다고 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가져가야 돼요. 제가 우리 대표님들과 이번에도 방송을 하면서 딱 했던 게, 이거는 정말 제가 한번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대표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얘가 제가 나쁘다고 절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대표님들 입장은. 제가 홈쇼핑에서 일하고 라이브 커머스에서 지금 한 19년 동안 하면서 정말 그래서 그런 이해를 제가 너무 잘합니다. 우리 대표님들에게 상품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 같은 존재. 내 상품이 최고예요. 우리 자식들 얼마나 자랑할 거 많습니까? 예? 우리 아들 딸이 가장 예쁘잖아요.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미팅을 하면은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제 목소리가 좋아서 통화를 오래 하시는 줄 알았어. 1시간을 넘게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실 말씀이 많은 거야. 하실 말씀. 그러면 우리 대표님을 서운해 하시죠? 1시간 동안 말했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되게 짧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서운해 하지 않죠. 자, 여러분, 소구점, 셀링 포인트는 무조건 3가지를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 상품의 장점이 10가지, 20가지가 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3가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3이라는 숫자는 우리 마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자, 4박자 물론 있는데 2박자 있습니다만 3박자를 우리는 항상 익숙해져 있죠.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이 안 나. 가위바위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3이라는 숫자예요. 4발이, 2발이 없죠. 3발이. 3이라는 숫자는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3이라는 숫자는 뭔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가옵니다. 4발이 상당히 어색하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로 3이라는 숫자는 그런 숫자예요. 4가지 너무 넘쳐 보입니다. 2가지는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셀링 포인트를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내 거는 5가지는 얘기해야 될 텐데 해도 일단 3으로 무조건 줄여보세요. 무조건. 자, 넘겨주십시오. 왜 우리가 3으로 줄여야 됩니까? 단순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러닝 그 시간이 우리가 2시간, 3시간이 넘기면은 여러분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요. 듣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재밌는 강의도 여기 연속으로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강의하면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다 씩씩하면서 가실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 쇼호스들이 처음에 이 방송을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요. 초등학생들이 고객을 초등학생처럼 생각하고 말을 해라. 우리 고객님들의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다 알아듣게끔. 다 알아듣게끔. 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표님들도 어려워. 우리 대표님들이 어려운 거는 우리 고객 여러분도 어려워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모기 그 포충기라고 해가지고 곤충 잡는 거, 모기, 파리, 그 불빛을 켜놓으면 그 안으로 그 불빛을 보고 들어가서 모기랑 파리가 죽어요. 그거 아시죠? 거기에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왜 이 불빛에 이 모기들이 들어올까? 거기 어떤 게 있었냐면 250 잘 못 외우겠어요. 250 mn인가라는 그런 단위가 나와요. 250 nm인가 lm인가라는 단위가 나와요. 물론 여기 그 단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단위를.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를 할 때는 우리 대표님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꼭 말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단위를 꼭 말해달라. 250의 그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숫자는. 이 단위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하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채널은 돌아갑니다. 그 어려울 것 같은 건 다 삭제하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야 돼요. 쉽게. 쉽게 뭐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여기 불 켜지죠? 이 불이요. 모기하고 파리가 좋아하는 불이에요. 이걸 여기 과학적 원리로 담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
방송은 보통 1시간, 네이버는 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죠? 머무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나요? 머무는 시간.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머무는 시간 3초입니다. 3초. 평균 3초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건을 사시는 분은 네이버에서는 20초 이상 머무면 물건을 살 가능성이 많다. 시간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복잡하게 하고 그러면 벌써 여러분 시간은 가버립니다. 그리고 고객은 전체를 듣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품 2부까지 가면 저희가 이따가 실전을 할 텐데, 그래서 이거를 듣고 제가 이걸 이제 나눠드리는데요. 저는 자 여기 이걸 나눠드리는데요. 자 여기다 여러분들 이거를 작성하셔가지고 이거를 이따가 작성하셔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집에 가실 분 있으시죠? 이따가 발표를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이게 다 방송 연습이니까. 자, 여러분들 소구점을, 그런데 여러분들 셀링 포인트를 지금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3가지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셀링 포인트.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방송할 때는 특히. 방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장난감 핸들을 만약에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께서. 방송을 할 때 그 비슷한 제품들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대표님 방송하실 때. 예, 비슷한 상품. 없을 수도 있고. 없었으면 다행이네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다는 게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있다는 건 그건 왜 많이 있을까요? 갑자기? 나랑 비슷한 상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요즘에 방송 많이 하는 방송이 뭡니까? 상품이 뭡니까? 라방 들어가면 홈쇼핑에서 어떤 상품 많이 합니까? 선풍기, 에어컨. 날씨 더우니까. 그리고 비가 오니까 빨래 건조기. 그러니까 대표님 상품이 안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성수기인 상품은 그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성수기였을 때 상품은 당연히 그 상품은 여러분들이 그때 하면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고 레드오션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매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하면 이렇게 비슷비슷한 상품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저께인가 토요일도 미니 건조기를 팔았는데 그 빨래 건조기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막 지금 막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근데 방송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도 판매할 때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좋다는 그런 내 상품의 셀링 포인트가 아니라 경쟁 상품과 함께 비교를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경쟁 상품과 비교해서 내 상품의 차별성과 우위성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잠깐만 물 좀 잠깐 먹을게요. 제가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정관장 녹용을 많이 판매했어요. 근데 여러분 홈쇼핑에서 정관장보다 더 정관장만큼 유명한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제가 강의에서 좀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경재 선생님입니다. 이경재 선생님. 이경재 선생님 아시죠? 이경재 선생님 자체가 브랜드예요. 이경재 녹용을 갑자기 옆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경재 녹용의 가장 우위점은 뭔지 아세요? 가격이 가장 싸요. 가격을 당해 낼 수가 없어요. 정관장이 30만 원이라면 이경재는 10만 원도 안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30만 원짜리랑 10만 원짜리랑. 그래도 안 팔 수는 없잖아요. 그때 바로 소구점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관장이 이경재 녹용보다 상품의 우위성이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소구점은 3가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소구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소구점을 하나
그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정관장의 우위성은 뭡니까? 안전성이었어요. 안정성. 근데 안정성이라는 게 정관장이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소구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방송은 쇼다. 여러분들 쇼라는 게 쇼하지 마. 이게 아니라 방송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안정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대기업이니까 안전하다 그게 아닙니다. 정관장은 무려 270여 가지의 안전성 검사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관장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지만 이런 안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고, 좋은 거 먹을 사람은 이거 사라. 쉽게 말하면 그렇죠. 물론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경제의 그 싼 그 우위성을, 가격의 우위성을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안전성으로 선물로 구입하셨던 분들은 많다. 근데 참 그런 건 있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우리 보통 싼 거를 구입하고요. 선물할 때는 참 신기하게 비싼 거를 많이 구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삼인도 제가 팔아봤습니다만 선물로는 한삼인이 싼데 정관장을 또 못 이기더라고요. 추석 때 선물로. 확실히 좀 정관장을 양손에 좀 들고 가야지. 정관장 백에 좀 넣어가지고 가야지 약간 선물다운 게 있나 봐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저기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소구점의 변수인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셀링 포인트 3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셀링 포인트는 여러분들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명절, 뉴스 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셀링 포인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송할 때, 방송은 뭡니까? 아까 라이브잖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등급만 되면, 아니면 등급이 안 되더라도 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대표님 상품이 뭐죠? 화장품. 화장품 어떤 화장품이죠? 미백 화장품이죠. 미백 화장품 지금 팔려면 셀링 포인트 3가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멜라닌 4종. 네, 멜라닌을 4종으로 개선해준다. 그리고 네. 저자극, 그리고 그 뭐였지? 저자극. 네, 에코서트 인증 원료를 씁니다. 에코서트 인증 원료. 네. 자, 에코서트 인증 원료, 주로 이제 원료를 좀 말씀하셨어요. 저자극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백을 해준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소구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표님, 지금 이 요즘 날씨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요즘 날씨하고 관계된 소구점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름이나 이럴 때 햇빛이 세니까 네네. 기미나 잡티 이런 게 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미백 앰플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소구점을 쓸 수는 있는데, 저희 제품이 뭐 딱히 더 여름철에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여름철에는 그럼 안 파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팔아야 되는데 네네네. 미백 화장품에 대한 전체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저희 제품을 사라고는 할 수 있는데, 네네네. 날씨 때문에 햇빛이 세기 그러면은 때문에 좋습니다. 네. 맞아. 틀린 말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날씨를 딱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날씨를 제가 딱 꼭 집어서 얘기해서 대표님 틀린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대표님이 지금 소구점 3개를 말씀하셨는데, 이 소구점이라는 거는 현재 날씨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금의 어떤 이슈, 우리 대표님과 그런 화장품과 관계된 이슈는 없을까요, 현재? 딱히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슈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화장품은 물론 이게 좀 다르겠지만 홈쇼핑에서는 가을에 잘 나갑니다.
여름보단 가을이 잘 나가고 지금은 사실은 어디든 다 지금 비수기죠. 휴가철이기 때문에 비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휴가철도 방송할 수 있죠. 방송은 여러분 언제 합니까? 자주 하면 좋은데 성수기 때는 성수기라 또 방송하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잘 나갈 때 내가 팔아야지. 근데 또 언제 방송합니까? 비수기 때 방송하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다른 걸로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화장품이 만약에 비수기라고 한다면 지금 화장품 비수기입니까? 약간 비수기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내가 그때 판단을 하는 거야. 라이브 커머스 배웠으니까. 지금 방송을 한번 해볼까? 들어오던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방송으로 좀 내 상품을 알릴까? 그러면 지금은 뭘로 팔아야 됩니까? 이슈가 뭡니까? 지금의 이슈는? 모든 제품엔 다 이슈를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슈가 뭡니까? 휴가가 이슈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우리는 이걸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걸 어려운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화장품하고 휴가철하고 왜 결부를 못 시킵니까? 결부시킬 수 있죠. 우리 대표님이 그 장난감핸들 아주 소구점을 잘 주셨어요. 장난감핸들이고 이게 근데 핸들이야. 여기 장난감. 근데 이렇게 핸들 잡고 하면 막 소리도 나요. 빵빵 소리도 나고 키로 이렇게 하면 뭐 기아도 있어요. 기아. 예, 기아도 있어요. 거의 뭐 그 벤츠에서 형상화 시켜가지고 만든 핸들이죠. 어떻습니까? 웃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하여간에 굉장히 핸들이 멋있어요. 장난감 핸들인데 우리 대표님 딱 말씀하시길 이거 어떻게 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휴가철에 지금 휴가철이니까 휴가철에 애들이 뒤에서 어떻습니까?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하면 운전 방해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핸들을 아이들한테 주어줘라. 물론 여기가 이 태블릿이나 뭐 이런 걸 주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영상 보는 거를 조금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보면 걱정이 되니까 이거 대신 그런 거를 주어주면 애들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같이 운전하는 놀이하면서 즐겁게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와, 이거 정말 소구점 잘 잡았다. 바로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여러분들의 소구점을 이런 이슈와 결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수기 때는 그 성수기 때니까 더 많이 팔고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의 미리네스의 그 장난감 핸들은 언제 가장 잘 나갑니까? 신제품이어가지고. 지금 잘 나가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유모차 장난감, 카시트 네네. 장난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외출했을 때 좀 안 타려고 하고 이렇게 좀 결박되는 느낌이죠. 카시트나 유모차가. 그러니까 그런 걸 아이들이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핸드폰을 주는 것보다는 이제 운전하는 것처럼 해서 놀게끔 해서 그렇죠. 외출용품으로 네네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출시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네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 휴가철에 그럼 잘 나가나 보다. 아닌가요? 뭐 좀 사시사철 시기도 잘 맞기도 네네네네. 했는데 그 휴가철로 이제 좀 그런 포인트를 좀 그 라이브 할 때도 그렇죠. 그렇고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운전할 때 아이들이 우니까 이제 좀 외출할 때. 근데 이제 여행은 또 장거리니까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방송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좀 아시고 가셔야 되는 게 여러분 중간중간에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온라인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 스토어 들어와서 우리가 글을 읽어요. 고객이 그거를 파악하고 제품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만든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광고나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만 방송은 어떻게 합니까? 딱 느끼는 게 뭐 있죠? 방송은 이걸 누군가 맞춰주면 진짜 제가 뭐 커피 쿠폰이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긴 한데 설득 맞습니다. 설득하는데 맞아요. 설득 비슷해요. 어쨌든 우리 대표님 제가 그 연락처 아니까 커피 제가 메가 커피 좋아하십니까? 왜 웃지? 저는 항상 이런 게 왜 이렇게 됐지? 이디야 드릴게요. 이디야. 이디야도 웃으시네.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다방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뭐 너무 별다방만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다른 걸 드리면 뭔가 내가 뭐 잘못했나?
줬는데도 그 사람이 이 사람 왜 나한테 이걸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 아 이게 참 역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제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설득인데 뭐냐면 전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감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가야 돼요. 고객을 이렇게 데리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돼. 끌고 가줘야 돼요. 내 상품을 사게 어서 오십시오라고만 아니고 내가 자리에 앉혀주고 막 먹여주는 것까지 해야 돼. 그게 바로 오프라인 매장을 오는 사람하고 홈쇼핑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보는 사람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물론 이건 다른 데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방송에서는 더욱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들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원래 사면 다 알아서 하죠 뭐. 뭐 사다 보면 우리 고객들이 사서 뭐 이거 애들 줘다 보면은 집에서도 갖고 놀고 차에서도 갖고 놀고 다 알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거를 고객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화장품 뭐 알아서 사면 다 알아서 사용하겠지만 그때 포인트는 휴가 갈 때 사용하라고 고객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대표님은 상품이 뭐죠? 유산균. 저희 혹시 같이 방송하시나요? 아직은 안 했고 유산균이면 지금 딱 어떻게 지금 성수기입니까? 것 같아요. 유산균은요. 네, 평생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맞아요. 이런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방송을 할 때는 유산균도 지금 말한 이런 이슈라든지 여름철 이슈가 있죠. 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것들과 여러분들이 결부시켜서 항상 말씀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관계된 소구점을 끌어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했던 이런 경쟁 제품과 비교 열의가 여러분들의 소구점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든 게 바로 정관장 예 들었죠. 갑자기 가격이 엄청 싼 거랑 붙으면은 여러분 가격의 소구점은 사라지고 다른 소구점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소구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프로모션이에요. 라이브에서는 이 프로모션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이브 특가를 왜냐하면 기대가 좀 있어요. 다들 이제 그게 우리가 또 만든 거기도 한데 라이브로 들어오면 가격이 조금 싸게 사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 그 혜택을 주지 않으면 라이브가 좀 효과가 없어요. 예. 제가 이거 좀 방송을 이번에 하면서 대표님들에게는 또 되게 제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강의에서는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저랑 특히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 또 제가 죄송합니다만 막 대표님들한테 무조건 프로모션을 가셔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대표님들이 마지막에 또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어떤 원가 계산이라든지 프로모션은 대표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또 가라고 막 이렇게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근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을 한번 매일 하시는 분들은 또 뭐 매일 어떤 전략을 써야겠지만 정말 내가 가끔 한번 한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한번 프로모션을 특히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원래 이 커피를 이 물을 1,0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라이브에서 800원에 팔았어요. 그럼 200원 싸잖아요. 그럼 나중에 라이브 때만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라이브 때 들어오면 800원에 파는데 기다려야지. 800원 팔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이런 특집 방송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가장 중요한 게 명분. 그냥 오늘 200원 쌉니다가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돼. 항상 왜 200원을 싸게 해주느냐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라이브 첫 번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10주 전 아니면 우리 대표님 뭐 200억 판매 돌파 우리 대표님 1,000억 판매 돌파 같은 거 이미 돌파하셨군요. 아니, 표정이 1,000억 하니까 1,000억?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분을 주셔야 돼요. 프로모션 할 때. 그러면 고객들이 이거는 원래는 매일 하는 게 아니구나. 특별히 하는 거구나. 이걸 고객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하고 이미 오프라인이나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을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구성을 여러분 특별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권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물을 파는데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1,000원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 한 병을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품 중에 뭘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게 500원이고 이게 1,000원이면 1,500원이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1,300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는 구성이에요. 이 구성은 언제만 볼 수 있어요?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다면은 라이브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성을 무조건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만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저는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원래 지금 쉬어야 되는데 수업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걸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한 11시 한 10분까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10분까지만 하고 좀 쉬다가 하고 그러시죠. 네, 방송 큐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강의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서율 그 강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커머스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 특히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때 솔직히 조금 더 강의 시간이 우리가 더 많았으면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좀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제가 솔직히 좀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 죄송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방송은 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구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소구점 3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라. 욕심을 버리자. 계속해서 소구점을 삭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가지고 기본으로 가져가서 하지만 그 소구점은 이슈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날씨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보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준 곳에 자 2부에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소구점을 꼭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이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오늘 이것만 하고 가셔도 오늘 시간이 짧지만 이것만 하고 가셔도 자, 여기다 여러분들의 소구점을 쓰십시오. 미백. 그럼 여기에다가 멘트를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멘트 너무나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이 핸들 장난감 핸들이에요. 장난감 핸들 소구점 뭔가? 소구점 뭡니까? 장난감 핸들 소구점. 가볍다. 휴대성이 좋다. 그럼 휴대성이 좋다는 게 나왔어요. 이게 소구점에. 그럼 거기다가 휴대성이 좋으니까 어떤 멘트를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 갈 때 가져갈 수 있다. 쉽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차 뒤에서 이렇게 만지며 놀 수 있다. 우리 대표님 저 하나만 말해보세요. 화장품. 인증받았어요. 그 인증받은 게 뭐가 좋아요? 신뢰할 수 있는 원료. 그럼 여기다 신뢰할 수 있는 원료를 써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 멘트 그걸 가지고 어떤 멘트를 할까 쓰시는 거예요. 옆에다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신뢰할 수 아마 그 원료가 좀 인증받았다는 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상품을 좀 더 보면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또 뭘 쓰냐면은 예를 들면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인증받은 걸 뭘로 보여줄까 고객들한테. 준비물 같은 것도 써보세요. 여기다가 인증서를 보여줘야겠죠. 그 인증서 준비. 인증서를 말하면서 어떤 멘트를 할까 여기다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우리 대표님 죄송한데 상품이 아까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의 소구점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우리 대표님 상품을 중심으로 한번 전반 말씀해 주시. 대표님 상품. 상품이 유산균은 이제 맞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유산균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우리의 비타민 같은 그런 좀 다르지만 그런 어떤 영양 성분이고 영양 성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유산균이? 그렇죠. 면역 개선제. 대표님 상품이 그래서 소구점 면역 개선. 네네. 대표님 상품의 소구점.
내산성? 네네. 네네. 살아서 간다. 그러면 거기다 이거 쓰고 그 멘트를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방송할 때 어떤 식으로 그 내산성을 설명할 건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그 내산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그 내산성을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인증서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인증서를 쓰시고 그런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이슈 있잖아요. 휴가 이슈도 좋습니다. 여름철 이슈도 좋아요. 날씨 이슈도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절기 이슈도 있습니다. 절기. 말복이 곧 다가오고 물론 복날이건 절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대입시켜 가지고 멘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칸입니다. 소구점 하나, 둘, 셋 있고 마지막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물론 굉장히 강의를 할 게 많습니다만 넘어가라. 잘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스토리텔링 적어보자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뭐냐? 스토리 플러스 텔링의 합성으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류가 등장한 이래 스토리텔링은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에서 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은 아마 대충 머릿속에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원래 많이 하는데 좀 질문을 생략할게요.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대표님들 지금 방심하시면 안 돼요. 좀 잘 나간다고. 지금 1000억 돌파했다고 맞네. 1000억 돌파 맞네. 1000억 돌파했다고 바로 자신에 대한 그걸 나 말하는 건가 하고 딱 바라보시네요 벌써. 맞군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1000억 돌파했다고 지금 장사 잘 된다고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기분이 좀 안 좋은 느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스토리텔링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말하면 여러분 잘 안 들려요. 근데 스토리텔링으로 말하면 잘 들려요. 바로 여러분 대표적인 게 토끼와 거북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 쉬운데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에요. 굳이 잠자지 마! 해야 되는데 굳이 토끼와 거북이를 이야기하면서 방심하지 마라,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로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이게 우리 사람들한테 머릿속 가슴속에 더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풀어내고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나온 거고 이 스토리텔링은 정말 인류가 지금부터 내려오는 가장 큰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활용도 많이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품을 팔 때는 뭘 팝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팝니까? 바로 여러분들 경험을 파시는 겁니다. 미래를 그래서 팔지 말고 사게 하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상품은 우리가 왜 삽니까? 미래를 기약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2부에 오시는지 그 남성 드루조, 남성 팬티 사시는 분들이 파시는 우리 대표님이 2부에 오실 텐데 오셨나요 지금 혹시? 남성 드루즈 대표님 2부에 오시는군요. 자, 이거죠. 제가 홈쇼핑에서 남성 상품을 팔 때 이렇게 팝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앉았을 때 가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팬티가 살짝 보였을 때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디자인 하면 이거 누가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그 소고점 얘기할 때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 게 타겟층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과연 누가 살까? 특히 방송은 더 그렇습니다. 해보면 아세요. 이 시간엔 누가 더 많이 산다. 남자가 사냐 여자가 사냐 어떤 연령층이 사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홈쇼핑의 고객들 모든 쇼핑은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이에요. 남성 팬티는 남성들이 삽니까? 여성들이 삽니까? 홈쇼핑에선 여성분들이 산단 말이에요. 아내분들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남성 팬티의 속옷의 디자인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안 사요. 뭐라고 해야 삽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제가 멘트를 한번 해요. 자, 앞서서 50만 원짜리 코트를 구입해 주신 우리 여성 고객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하는 건 50만 원짜리는 아니고 10장에 59,900원인데요. 50만 원짜리 코트 하나 사셨으니까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59,900원에 10장 하는 우리 남성 속옷 드로즈 좀 사주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이렇게 말하면은 잘릴 것 같아서 왠지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는 말을 못했고 디자인을 말하면 안 팔립니다. 여성들이 안 사더라고. 우리 남편 속옷이 더 예쁘다고 하고 그러면 안 사더라고. 그럼 뭐라고 하면 삽니까? 세탁이 잘 된다. 정답입니다. 세탁이 잘 된다. 일주일 7개니까 10장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입어도 3장이 남는다. 그냥 모아놓고 대충 빨아가지고 대충 빨면 안 되겠죠. 세탁해서 바로 넣으면 금방 마른다. 이렇게 해야 팔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어떤 고객인지에 따라서 그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쓰셔야 되는, 여기다 그걸 좀 쓰시기 바랍니다. 유산균을 팔 때 어떤 고객들이 살까? 어떤 걸 말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멘트를. 제가 멘트의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것에 맞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스토리텔링인데, 자, 이걸 여기다 맞춰서 해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소설로 한번 써보세요. 소설 쓰지 마라,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특히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고객과의 혹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고객이 내 상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방송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엄청 그거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요. 아니 저 사람 거짓말하지?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처럼 안 들려고. 우리가 거짓말이냐 거짓말이지 않냐 확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딱 말하면 저거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옷가게 하시는 분은 어떤 좀 나이 드신 어머님이 그 옷을 샀는데 반찬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셨대요. 왜냐면 그 옷을 입고 골라준 옷을 입고 아마 어디 행사장에 갔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나 봐요. 뭐 그런 에피소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번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개를 갖고 계신 다음에 방송할 때 처음에 얘기하셔도 좋겠죠. 오프닝 때 제가 오늘 여러분 유산균을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어떤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런 고객들의 감동 후기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유산균을 팔게 된 계기는요, 구강 스프레이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판매했던 계기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흔히 있었던 일도 괜찮습니다. 흔히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공감이 갑니다. 자, 여기 다 서울에 사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날씨는 어땠습니까? 제가 7년 전에 스리랑카를 갔다 왔어요.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적도 나라입니다. 적도. 제가 새벽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스리랑카 공항에. 딱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이 어제 느낌이었어요. 와, 그때 제가 딱 물어봤거든요. 정말 그 안내원한테, 가이드한테,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새벽부터.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 날씨 온도가 35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35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35도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했는데 어제 날씨가 35도였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다 막 비가 엄청 왔죠. 또 갑자기 퇴근하는데, 어제 제가 6시 반에 퇴근했는데 저녁에 가려니까 또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너무 여러분 정말 날씨 때문에 더운 것도 있는데 갑자기 덥다가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운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도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떡하지? 아침 일찍 출발해야겠다. 저의 스토리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어제 했을지도 몰라요. 날씨 때문에 다 힘들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공감이 가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팔 때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건강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유산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휴가 때 뭐 휴가 얘기로 휴가가 조금 더 휴가 가도 좀 힘드시겠지만 또 안 갈 수는 없는 게 휴가입니다. 하면서 휴가 얘기를 하면서 키저스 핸들 장난감 핸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또 피부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자연스럽게 피부 얘기하면서 어때요? 화장품 얘기로 갈 수도 있고. 우리 대표님 상품은 뭐였죠? 차량용 충전기. 차량 충전기도 지금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휴가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휴가 이슈랑 연결시켜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평상시에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방송을 처음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과 하다 보면은 다 아는 얘기인데 못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왜냐면 방송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긴장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방송을 진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방송을 지금 시작한다. 소구점 뭐 스토리텔링은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늘 자, 그래서 제가 방송했던 스토리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림 삼계탕인데요. 아니, 하림 삼계탕이 아니라 금산인삼 삼계탕인데요. 여러분, 삼계탕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하림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요. 닭하면 무조건 하림, 하림하면 닭이었어요. 다른 브랜드는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산인삼 삼계탕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까? 하림은 닭이죠. 삼계탕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인삼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못 빠져나가서 자, 하림은 브랜드를 강조하고 닭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꾸자. 인삼을 강조해보자. 인삼. 왜냐하면 이름이 금산인삼 삼계탕. 금산은 인삼 아닙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금산이 인삼입니다. 인삼하면 금산이고 지금은 인삼 농사를 많이 안 짓습니다만 거기서 최초로 인삼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요. 지금도 시장의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금산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바로 쇼호스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강의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제가 바로 투입됐고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낸 거야. 스토리를 만들자. 왜냐하면 제가 금산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금산 출신이 인정하는 금산 출신 쇼호스트가 인정하는 최고급 금산 인삼. 자, 금산에서 놀러온 금산에서 정말 여러분 전 몰랐는데 요즘에 알겠더라고. 금산에 오면요 바닷가에 가면 바다 냄새 나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금산 그 인삼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 인삼 냄새 난다는 게 말이 되나? 했는데 제가 가끔 가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진짜 금산 인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버스 정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금산 그 수삼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쯤 가면은 금산이 작아가지고 정류장하고 거기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거지. 정말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바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바로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상품. 이 금산에 대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자, 여러분, 닭은 언제 옵니까? 숫닭이 새벽에 울죠. 제가 보니까 4시 그 정도의 닭이 웁니다. 근데 금산의 닭들은 언제 우냐? 새벽 2시에 옵니다. 2시. 왜 새벽 2시에 올까요? 얘네들은 혈기 왕성합니다. 금산의 인삼들은 방목을 하면서 키워요. 방목. 닭장 속에 가두어서 키우는 것도 있는데 금산에 옛날 가보면은 그 방목을 해요. 그럼 그 닭들이 어디로 가요? 9월에 가을에 인삼을 다 캐고 난 그 인삼밭으로 가서 땅 속에 있는 인삼의 이삭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삼 먹인 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닭들이 여러분 정말 울음소리가 크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큰 울음소리로 우는 게 아닌가. 제 추정입니다. 추정.
이거는 그래서 정식으로 얘기는 안 하고 얘기하고 나서 약간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여러분 실제는 이렇게 제가 또 정정은 하죠. 하지만 이런 스토리 재밌는 스토리예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금산 출신 쇼호스트 이 명찰을 달고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하림을 이긴 거예요. 지금도 매년 그래서 제가 방송은 지금은 안 하지만 복날에 금산인사 삼계탕에 지금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없으면 셀럽의 스토리 이렇게 빌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좀 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바로 아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금산 출신 쇼호스트. 이게 저희한테는 별로 안 신기한 건데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다른 금산 외의 사람들이 보면 와, 금산이 인삼이 많이 나니까 금산 인삼이 좋겠구나. 멀리서도 금산 인삼 냄새가 나겠구나. 부산 가면 부산 바다 향이 딱 난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와, 부산 한번 가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장으로 제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어져 있진 않나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다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발 동기, 노력 과정, 고객과의 감동 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오늘 오신 김에 스토리를 한번 짜보세요. 상품, 가격, 감성, 소토, 전문성, 지속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때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무기는 그래도 명확한 셀링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방송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건지 어떤 니즈를 공략할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사의 제품과 브랜드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된 특장점을 알릴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과 자신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좋습니다. 장비를 일단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비 카메라 막 몇백만 원짜리 산다고 어떤 카메라 좋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처음에는 여러분 정말 작게 시작하세요. 아까 장비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 늘려 가보자고요. 네. 자, 여러분 그거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따로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인형이요? 네네. 아이 인형.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상품 스토어나 이 설명서를 좀 보면은 더 잘 알고 저하고 그 사실은 지금 제가 상품을 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인형이 좀 어떤 인형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몇 살을 타겟으로 하는지 그 타겟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거는 몇 살짜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인가?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인형은 누가 삽니까? 아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나 아빠가 사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예를 들면 그 인형을 갖고 놀기 좋은 바로 아이가 5살이냐 6살이냐 아니면 더 나이가 많냐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들 타겟층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30대 촌지 아니면 40대 넘어가는지 아마 되게 30대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30대는 그러면은 여러분 뭘 중요시할까? 예. 아이 인형이 조금 더 비싼 건지 아니면은 아이 인형이 좀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건지에 따라서 그 30대 고객 여러분께 어떻게 소구할 건지는 좀 달라질 거예요. 제가 그 상품을 지금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어떤 소구점을 뭘 해야 된다 딱딱은 못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일단 타겟층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령층에 따른 타겟층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아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품은 사실은 딱히 우리가 비성수기다 성수기다 그런 거는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계절에 하신다면 아무래도 여름철 휴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키저스 핸들 그 대표님 거를 살짝 빌려가지고
휴가에 대한 소구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과 휴가 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따로 놀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어디서 놉니까? 이쪽에서 우리 어른들끼리 놀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끼리 놀거리가 필요하면 그게 바로 그런 아이들 인형이라든지 장난감이 될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슈,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상품을 좀 제가 보면은 더욱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따가 좀 생각하셨다가 혹시 부족하면 다시 한번 좀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아니면은 뭐 그 사진이나 스토어 같은 걸 좀 보낼 방법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따가 12시에서 2시 사이에 좀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은 잠깐 지금 바꾸는 동안 예, 프린트 바꿔. 그걸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자, 대표님들 그거 좀 하고 하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나가도 됩니까? 약간 이쪽으로? 대표님들 하는 걸 좀 봐드리고 싶어서. 네네. 이제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네. 제약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령에 대한 제약, 그다음에 이제 제품 특성상 주의해야 될 사항들.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네네.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필요한 건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제가 지금 그거를 좀 들려줘야 되는데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시까지 수업이니까 들려줘야 될 사항하고 또 아까 제약사항 같은 거 그런 걸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대표님들은 그걸 좀 하고 계십시오. 그거 말고. 그게 맞습니다. 그거부터. 잠깐만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오케이, 맞아요. 맞습니다. 핸들링부터 좀 보여주실래요? 대표님들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저희가 한 12시 10분까지만 시간을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잠깐 수업을 다시 시작할게요. 그거를 쉬는 시간 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 요거는요. 바로 방송은 뭡니까? 보여주는 거라고 해서 쇼라고 말씀드렸어요. 쇼.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인증서라든지 이 제품의 특징을 항상 근거를 보여주셔야 돼. 미백에 좋다고 하면 그냥 말로만 미백에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미백에 좋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인체 적용 시험이라든지 또 유산균, 내산성이 좋다고 하면 그 내산성이 좋습니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사실은 뭔가 보여줄 거리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일단 여러분 개념만 알고 가세요. 손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손으로. 자, 꽃감이 여러분 굉장히 어때요? 지금 속이 꽉 찼어.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꽃감 사드셔 보세요. 속이 꽉 찼어요. 씨가 없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돼. 이런 게 바로 핸들링이란 말이에요. 말보다 중요한 게 내가 말을 안 해도 어때요? 이것만 보고 저 꽃감은 속이 꽉 찼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가셔서 방송 때도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과즙이 있고 속이 꽉 찬 느낌이죠. 오렌지인데 이걸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왜 반으로 쪼갰나요? 알알이 터지는 모습. 여러분 오렌지가 알알이 터져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보여줄 거리를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때 라이브 커머스의 시청률이 분명히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뭡니까? 화면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 더이더 대표님 화면 오른쪽에 있는 건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잠깐 나갈게요. 이거 왼쪽인가? 이거 그렇죠. 이건 과즙. 이건 뭘까요? 그것도 맞고 껍질이 얇고 먹을 게 많다.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돼. 이거 보여줄 거리를 항상 연구해야 돼. 지금 식품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상품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벽시입니다. 벽시. 원래 파는 건 벽시가 아니라 당연히 이 아래 보이는 쌀이겠죠. 이게 지금 원래 동영상인데 쌀의 신선함, 벽시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섭씨 4도씨를 유지하는 저장 창고에서 이렇게 신선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말로 하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뭔가 항상 보여줘야 돼. 가만히. 자, 여러분들 지금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쌀은 지금 도정이 안 닿은 상태로, 벽시 상태로 4도씨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저장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송은 뭡니까? 저희가 저장 창고는 못 보여줘도,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저장 창고 가서 방송할 수도 있겠죠. 이 벽시 상태라도 보여줘야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라방에서 좀 힘들긴 해요. 그 점이. 제가 그건 좀 미안해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도 해요. 자동차에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동차 얘기할 때 핸들, 아까 자동차에서 우리 아이들 갖고 누르라고 했잖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자동차에서 여러분 그걸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것만 딱 보고, 아, 야, 우는 아이도 그친다는, 우는 아이가 울음을 그친다는, 아, 그 키저스 핸들링 장난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유산균, 아, 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조금 모자란 면이 있죠. 물론 우리가 장에서 일어난 상태는 못 보여주지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그냥 뭐 약간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죠. 막 힘들어하는 느낌, 막 우리가 좀 약간 연기하고, 사실은 그런 걸 보여줘. 그런 때 여러분들이 이걸 먹어주고, 힘든 사람이 운동한 다음에 먹는 모습이라든지 식사 후에 먹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서 그 고객들에게 그걸 연상시키게 하는, 사실은 방송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거 뭐 김의 어떤 바삭바삭함,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대표님, 더이드 대표님,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실제로 먹고 찍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제가 연출은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그냥 찍으면은 이게 그냥 숟가락을 하나 올려놓으면 뭔가 더 느낌이 날 것 같고, 누군가 먹다가 깨끗이 비웠다는 느낌을 더 줄 것 같아서 다 먹고 숟가락을 하나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바로 방송입니다. 이게 바로 쇼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뭔가 말할 수 있는 거. 딱 먹고 딱 하면 사람들이 숟가락 딱 넣으면, 와, 저 사람들 한 그릇 다 먹었구나. 맛있게 먹었구나. 그때 이런 멘트 하면 더 좋죠. 그래도 멘트를 아예 안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멘트 했을까요? 어머니 한 그릇 더 주세요.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일단 두 그릇을 제가 먹진 않았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런 게 핸들링입니다. 모든 기계는 가벼워야 돼요. 모든 기계는 가벼워야 된다는 말은 취소. 기계는 좀 가벼울수록 좋죠. 이거는 인덕션인데 휴대용 인덕션이에요. 가벼워야 돼요.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볍다는 건 뭐냐면 얇아야 됩니다. TV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TV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얼마나 지금 얇아졌습니까? 이거 보세요. TV 평면 엄청 커요. 이거 몇 인치입니까? 오늘 중수교 유통센터에서 이 강의를 위해서 무려 90인치의 TV, 원래 여기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얇기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큰. 그러니까 이 TV가 큰 느낌이, 굉장히 두껍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요즘 기준으로 디자인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얇기를 손가락만큼 크기로 만든 게 이게 바로 기술력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얇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핸들링 연상시켜줄 수 있는 걸 해야 돼. 자, 차량용 충전기, 우리 대표님 상품이 뭐였죠? 예. 어떤? 노랑통 연고구나. 아,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건 없지만 좀 가벼운 거를 우리가 하려면, 가볍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180g이 무거워 보입니까? 가벼워 보입니까? 180g.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80g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를 감을 못 잡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80g입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설명하면은 고객들이 딱, 그렇죠,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것도 좋고, 딱 연상되는 게 뭐냐면 바로 두부. 그냥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두부 무게하고 비교해서 재면 좋아요.
아, 그럼 두부 한 무의 무게구나. 이런 방송에서는 이런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핸들링에 대해서 이 정도 이해를 하고요. 자, 아까 질문했던 이거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지금 책도 나눠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책은 제가 2020년인가 그 썼는데 한참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붐이 일어날 때 제가 이 책을 썼어요. 그때 제가 이 책에다가 원래는 방송 심의를 썼었어요. 근데 출판사 사장님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방송 심의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방송 심의 이거 읽으면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뺐어요. 그 책이 그래서 얇아졌어요. 근데 그걸 넣었어야 돼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제가 항상 주장했습니다만 예견을 했습니다만 뭐든지 다 그래요. 커지면 견제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진리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가 잘 돼가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견제를 많이 합니다. 네이버도 처음에는 심의를 잘 안 봤어요. 근데 요즘에 심의를 많이 봐요. 요즘에 그래서 심의 교육만 따로 해달라고 하는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쇼호스트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과정도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가지, 6가지를 지킵시다. 첫 번째, 과대과장, 최상급 표현, 인증, 경쟁사 또는 경쟁제품 비교, 초상권, 저작권. 6번에 지금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미성년자 방송 출연. 미성년자 방송 출연입니다. 미성년자 방송 출연은 뭐냐면 우리 아가 초등학생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근데 엄마가 아빠가 방송하니까 같이 출연하고 싶대. 근데 그때가 밤 10시였어요. 그러면은 그게 심의에 걸린다는 거죠. 미성년자를 심야 시간에 돈 버는 일에 출연시켰다. 학교 가는 시간에 돈 버는 일에 출연시켰다. 그리고 웬만하면 미성년자를 출연시키는 게 안 좋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때 야외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음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상권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써있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대표님이 방송하는데 대표님 방송하길래 이렇게 제가 딱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 TV에 나왔어요. 제 얼굴이. 그러면 이게 초상권에 걸리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나와도 돼요. 하지만 일반인들도 그걸로 초상권을 걸면 걸 수 있다. 하지만 걸지는 잘 않죠. 그래서 정식으로는 그렇다. 예. 당연히 유명한 셀럽이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글쎄요, 뭐 지금까지 막 소송 걸고 그런 건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식으로는 원래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식으로는 알고 계시고요. 과대과장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저희가 방송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쇼호스트들이 특히 요즘에도 라방에서 일하는 쇼호스트님들이 많이들 하는 과대과장이 저도 어제 방송하는데 제가 그 함박스테이크를 팔았어요. 함박스테이크. 근데 함박스테이크 여러분 두께 보세요. 했더니 옆에서 우리 그 여자 쇼호스트님을 제가 절대 뭐 비방하는 게 아니라 딱 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딱 들고 제 얼굴만 합니다. 이게 흔히 쓰는 말이고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인데 이게 바로 심의에 걸립니다. 사실은 이 심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지키자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방송 심의를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의 방송 언어의 품격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는 여러분 TV는 1.5배 크게 나와요. 저도 방송에 나가면 지금보다 더 크게 나와요. 더 이렇게 덩치도 더 크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도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카메라다 비추면 더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내 얼굴만 하다고 한 거 뭐 진짜 얼굴만 하다고 내가 말한 걸 진짜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미디어를 믿는 성질로 자라왔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제가 미디어에 나가서 KBS, MBC, SBS에서 나간다고 말씀해 보세요. 아마 지금보다 더 저 사람 말이 진짜 맞구나. 저 사람 진짜 유명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내진 않아요. 방송에 말하는 순간 이거는 대중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에 더욱더 신뢰를 갖고 가끔 그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뭐 무게를 얘기할 때 전복을 샀어. 우리가 전복. 홈쇼핑에도 그런 거 많아요. 전복을 샀어. 전복이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걸 잡고 그거 보여주면서 제 주먹만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10개가 다 똑같은 무게입니까? 다 똑같은 크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건 70g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0g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걸 보여주면서 얘기했을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10개가 들어있는데 무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70g에서 80g 사이 아니면 90g 사이 들어가 있는데요. 총 중량은 2kg으로 다 맞춰드렸어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 과장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상급 표현은 뭡니까? 가장이라는 표현.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건 없어요. 내 상품이 항상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을 계속 가장 좋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대 과장으로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음식 방송은 원래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지 못합니다. 음식 방송은 특히 이거 진짜 가장 맛있어요? 원래는 이게 안 돼요. 음식은 특히 그렇게 규정을 뒀어요. 식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입맛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라방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도 되는데 정식으로는 안 된다. 아까 또 인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증을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화장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요즘에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사업을 하셔서 다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식품도 무슨 식품이 있습니까?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그럼 건강식품은 뭡니까? 건강식품. 자, 건강식품이라면 우리가요. 커피 가지고 건강식품이라고 안 하죠, 거의. 그러면 배즙은 뭡니까? 건강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일반 식품이긴 한데 칡즙은 뭡니까?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홍삼은 뭡니까? 자, 이게 가끔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 법적인 용어입니다. 식품법에 의한. 근데 건강식품 뭐냐면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낸 거예요. 일반 식품인데 이걸 가공을 해서 조금 더 흡수력이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강식품, 칡즙, 배즙,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도라지즙. 그렇죠. 이거는 도라지는 실제로 약이 되긴 하지만 이거를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는 안 하죠.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에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홍삼은 여러분들 다 같은 홍삼이 다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라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뭐냐면 홍삼의 함량이 일정량 이상 돼서 인체 적용 시험을 거쳐가지고 이거의 어떤 효능 효과가 입증이 돼서 어디서 그걸 줍니까? 식약처에서 주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단속 규정이에요. 초상권 저작권은 누군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이거는 법적인 규정이에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도둑질 같은 거는 누가 신고를 안 해도 그건 형사 입건 되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기능성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홍삼을 예로 들면 일정량 이상의 함량이 되는데 그게 20ml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 홍삼의 함량이. 근데 똑같은 20ml라고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은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입니다. 또는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대표님들의 그 마음은 저는 이해 가요. 왜냐? 정관장의 홍삼이 20ml 들어서 지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한다. 내 홍삼은 30ml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해달라고 가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왜냐? 식약처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예, 화장품 기능성을 받아야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미백이라든지 여드름 치료라든지 주름 개선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화장품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우리 고객들이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미백도 개선됐다고 고객 후기도 올라오고 주름도 개선됐다고 올라옵니다만 그거를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면 라이브에서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걸리고 네이버 쪽에서도 걸리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쟁사끼리 신고를 많이 해요. 이거 기능성 아닌데 바로 신고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보는 거예요. 서로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약점을 잡아내려고 서로들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네이버 쪽에서도 잡습니다만 경쟁사끼리 많이 신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건 잘 몰라요. 그거 아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과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이 바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여기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까도 누군가가 대표님이 질문하셨지만 타사랑 비교하면 안 돼요. 타사랑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타사가 될 수 있어요. 화장품 대표님이 계시긴 합니다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화장품 할 때 쇼호스들이 자 이거 바르면 미백돼요. 병원 가서 보톡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피부과 안 가셔도 돼요. 피부과 가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 흔한 멘트지만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 화장품의 경쟁사는 바로 병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 협회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장품이고 건강기능식품 식품이에요. 그래서 효능 효과에 대해서 바로 병원과 약국하고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유산균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만 치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도 사실은 방송할 때 우리 대표님이 계시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만약에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아마 장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도움 드립니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말을 꼭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돼요. 저도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죠. 자,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라이브 커머스 매출 30% 올리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30% 올릴 수 있습니다는 어떤 거예요?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대표님들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강의 들으면 30% 매출 오른다며.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도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도움을 좀 못 받았다면 제가 다른 걸로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짧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능성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유기농인지 무농약인지 저농약인지 이런 것들 인증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경쟁사 경쟁 제품을 비방하고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만 말씀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사 상품을 비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사 상품끼리 비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기계는 명확해요. 청소기 방송을 한다고 해봐요. 자, 올해 청소기는요 먼지를 막 다 빨아들여. 모래알 막 미세한 것까지 미세먼지까지 다 빨아들여. 이게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나올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먼지도 다 빨아들이면서 막 물이 나와요. 물걸레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딱 보면 명확해. 그래서 자사 상품끼리 비교가 가능한데, 그런데 여러분 약간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그 자사 상품 중에 화장품이 있으면은 작년 화장품하고 신상품하고 고객들이 비교한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옛날 것보다 더 좋아졌어요. 아니면 대표님이 몇 명 이렇게 모델분들한테 비교를 한 게 있어요. 아니면은 이거 써보세요. 공짜로 나눠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올려요. 확실히 새로 개발된 신제품이 작년 거보다 좋은데요?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무조건 사용한다고 걸리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정식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테스트를 했겠지만 공식 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 우리 대표님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자사 비교 상품이 있어요. 이걸 발랐을 때, 안 발랐을 때
그리고 신제품을 발랐을 때 옛날 제품을 발랐을 때 이 어떤 보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그걸 사용을 못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거 공식 기관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딱 한다고 해도 바로 걸리진 않아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걸릴 수도 있고 타사에서 특히 경쟁사에서 그거를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방송이 삭제가 되고 아니면 경고가 옵니다. 이거는 매번 똑같진 않아요. 2번 내지 3번 정도 계속 경고를 또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때는 바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2번, 3번 정도 경고를 준 다음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유의하셔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어차피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는 이제 지금 점심 드셔야 되는데 혹시나 그 질문이 있으면 아까 질문도 주셨는데 이걸로 혹시 미흡하다고 하면 질문을 받고 좀 잠깐 대답해드리고 수업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주십시오. 잠깐만요. 마이크 있나요 거기? 마이크 좀 잠깐. 아까 말씀해 주셨었던 부분에서 이제 경쟁사 그러면 경쟁사와의 비교, 우위, 열의 이걸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혹시 직접적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사 브랜드나 그걸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코카콜라가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걸 이 커피가 지금요. 이게 지금 우위성에 있는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스타벅스보다 우위는 이게 가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판다고 하면 이거 가격으로 팔아야 돼. 그리고 또 뭐가 많아?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에서 온 그 스타벅스는요. 여러분, 4,000원, 5,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사실은 거기 원두가요. 이거밖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매장 가서 먹으면 스타벅스에서 먹는 게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문화를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테이크아웃 할 때는요. 굳이 스타벅스 먹을 필요 없어요. 양도 이게 더 많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두도 더 진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제품을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굳이 스타벅스를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커피 한 잔에 보통 얼마에 드십니까? 4,500원에 드십니다. 물론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테이크아웃 할 때는 매장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아웃을 할 때는 글쎄요. 매장에서 먹지 않는데 굳이 5,000원 주고 저희 커피는 1,500원,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원두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가격을 보십시오. 2,000원과 5,000원. 5,000원이면 저희 커피는 2잔을 여러분들이 둘이 오셔서 2개를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5,000원짜리 커피는 둘이 가면 10,000원을 소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이 직접적이지는 못해도 좀 약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게 되고 간접적으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우리 상품이 이런 건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 이경제 상품과 정관장 상품을 비교할 때도 이경제 상품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물론 가격이 싸면 일단 좋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거, 우리 소중한 가족에게 건강을 위해서 몸속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가격만 보고 구입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비교하셨을 때 우리 상품이 조금 비싼 느낌은 있습니다만 270여 가지 안전성 검사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깨끗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금액은 투자하시는 게 저는 아깝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면은 뭔가 간접적으로 내 상품을 우위에 올리면서도 간접적으로 저 경쟁사의 상품이 우리 거보다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신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상품을 좀 더 장점을 승화시키자. 그런 거를 더욱더 좀 우리가 멘트를 많이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2부에도 꼭 오셨으면 좋겠고 그거 식사하시고 나서 꼭 작성하셔서 여기 앞에서 발표하셨으면 좋겠고 책을 나눠드린 분들 중에 혹시나 사인이 필요하신 분은 조금 있다가 저한테 말씀드리면 쑥스럽지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음 2부 시간에 또 저에게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